여기 없어, 리모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못 키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없이? 네, 8시 되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들어오시면 마이크 다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마이크 킬게요. 네, 8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활성화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걸로 전달받았어요. 이제 바이브 코딩을 들어보기만 했다. 채팅에 1번 쳐주시고요. 바이브 코딩을 실제로 해봤다. 2번 채팅해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오늘 창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유망팀 300이라고 전국에서 열리는 대학생들 창업 경진대회에서 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력으로 이제 제가 창업 관련된 강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웹앱을 만들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웹앱을 만들면서 이제 경력을 점점 쌓고 있어서 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어려 보이더라도 오늘 강의 잘 기초부터 쭉 알려드릴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 뜻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바이브가 이제 그냥 느낌대로 하는 그런 코딩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더 긴 의미가 있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입력한 대로, 대화한 대로 앱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제 클로드 코드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이제 정말 많은데 오늘 제가 클로드 이슈를 확인했었는데 클로드에서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API 기준으로 요금을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젠카우에서 코덱스 기준으로 웹앱을 개발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클로드 코드가 이제 유료
버전이 좀 심해지면서 이제 코덱스 기준으로 계속 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클로드를 이용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코덱스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오늘 60분은 앞에 화면처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젠카우랑 코딩 상식, 그리고 설치하는 거, 그리고 바이브 코딩 하는 거, 그리고 프롬프트랑 PRD 기능 명세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이제 3, 4번은 딥하게 가진 않을 거고, 이제 미니 버전으로 간략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백엔드 하면 유명한 곳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들, 2번 눌러주신 분들 아까 몇 분 봤었는데 그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퍼베이스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학생들 가르치면서 알게 된 부분이 확실히 백엔드라서 동료들이랑 함께 이제 개인적으로 웹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개발을 할 때 백엔드를 서로 공유하고 API를 서로 알려주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젠카오는 이제 데이터 저장부터 로그인 파일, AI 기능 서버를 전부 다 젠카오에서 할 수 있어서 이제 슈퍼베이스보다 좀 더 나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수업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어떤 웹사이트를 다 들어가도 보이는 게 프론트엔드예요. 버튼, 글자, 디자인 그런 것들을 코덱스가 만들어주고요. 데이터 저장, 로그인 파일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백엔드, 젠카오가 전부 맡아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 비율을 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화면은 손님이 보는 홀, 그리고 백엔드는 주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젠카오가 해주는 6가지 공식으로는 데이터베이스랑 그리고 AI랑 데이터 게이트웨이 열어주고요. 이제 로그인, 소셜 로그인 이런 것도 도와주고 실시간 동기화 하는 거랑 사진 문서 업로드 보관까지 해줍니다. 이 업로드 보관하는 거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로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로 로컬에 계속 한 파일에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요. 근데 젠카오는 그런 거를 바로 업로드하면은 이제 보관돼서 업데이트 하는 것도 자동화가 가능하게 그 예약 실행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백엔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앱이랑 젠카우랑 같이 그럼요, 나오래. 네, 들어오시면 마이크 네, 꺼주세요. 네, 이제 하고, 네, 들어오시면 마이크 꺼주세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코덱스, 이제 클로드도 보면 클로드가 있고 클로드 코드가 나눠져 있잖아요. 코덱스도 나눠져 있긴 한데, 이제 CLI를 굳이 하지 않고도 코덱스 앱으로 젠카우 그냥 링크만 붙이면 바로 배포가 가능한 거를 제가 실험을 해보다가 그게 너무 편리하게 잘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2가지로 데스크탑 앱만 있어도 바로 AI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음, 수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키신 분들 전부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코딩 상식 사전 9개 단어를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어를 몰라서 코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바이브 코딩 할 때 그냥 AI한테 뭐 만들어줘 하면 바로바로 만드니까 저희가 이런 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개발 순서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결과물로 생성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식당으로 예시를 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스 코드랑 언어는 앱의 설계도 해서 주방에서 얘기를 해보면 음식 만들 때 레시피가 필요하죠. 그 레시피가 소스 코드랑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는 앞서 말했듯이 프론트는 홀,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밥 먹는 곳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백엔드는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음식을 만들려면 주방에서 음식을 막 조리하고 그 안에 음식 보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백엔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API 이렇게 나눠서 보면 클라이언트는 저희 영어 의미 당연히 알다시피 그냥 주방 그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버는 이제 백엔드랑 살짝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주방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는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키오스크로 막 주문하고 아니면 종이에 작성해서 주문하거나 직원을 불러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 주문서가 있어야지 주문을 하는데 그걸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창고 겸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장부 같은 거 작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빌드랑 컴파일은 이제 번역하고 포장하기인데 음식을 만들면 맨 처음에는 생채소였다가 뭐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을 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포장하기는 이제 걸 손님한테 갈 때 그걸 주는 방식에 대해서 컴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랑 프로덕션은 이제 배포까지 얘기를 하면 연습 주방과 진짜 가게입니다. 저희가 이제 배포하기 전에 개발 프로덕션 그 코덱스나 클로드나 다 보면은 미리 보여주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습 주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배포는 진짜 가게를 여는 겁니다. 원래는 예전 같으면 배포를 하려면 도메인도 다 직접 사야 되고, 이제 돈을 주고 링크를 받아오던가, 아니면은 아이맵이나 카페24 같은 데다가 또 따로 돈을 주고 열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AI가 만든 그런 식당을 젠카오가 열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보기로 봤던 그 화면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진짜 가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게 배포 부분에서 지금 젠카오가 그걸 해주고 있고요. 깃이랑 깃허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깃도 있고 깃허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깃허브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드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코드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백엔드에서 이렇게 주방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프론트엔드에서도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깃허브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베이스 하는 것도 깃허브 할 슈퍼베이스도 해야 되고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깃허브랑 깃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랑 디버깅. 이제 통증 신호 읽기 이런 건데, 이거는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저희 서포터즈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저랑 그리고 서포터즈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제 이런 읽기 방법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소스 코드랑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사람이 읽고 쓸 수 있는 앱의 설계도를 요리로 치면은 레시피였잖아요. 그거를 버튼을 누르면 저장해라 같은 지시가 글로 적혀 있어요. 그걸 AI가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던 것도 이제 요즘 일반인 분들도 다 아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한국인은 한국말을 쓰고, 영미권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도 컴퓨터의 언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종류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AI가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앱에 이 언어들을 소스 코드로 저장을 해서 이런 걸 AI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예시로 계속 들어서 이제 주문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제 앱에서 저장을 누르면 식당 주문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클릭하고 주문서 요청이 전달되면 백엔드에서 이제 조리를 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재료 저장한 거랑 꺼내가지고 이제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서빙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AI한테 웹사이트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제 엔터 클릭을 누르면 이제 그 요청이 API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제 백엔드에서 그런 것들을 요리를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서빙해가지고 결과 화면 딱 보여지는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API, 손님 주방 주문서였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서버가 이제 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원했던 그 앱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AI의 주문서 양식을 정해진 형식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하는 규칙을 이제 API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창고 겸 장부였죠. 이제 DB 안에 엑셀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 별점, 데미안 별점, 이렇게 별점 날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이제 AI한테 제목 별점 날짜를 저장해줘라고 이제 주문을 하면은 DB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검색, 수정의 이제 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글을 쓰면 표에 한 줄 추가, 검색하면 표에 찾아오기, 이런 것들을 초고속으로 하는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도 안 사라지는 이유는 이제 프론트가 껐다 키면은 프론트 같은 건 리셋되지만 DB에 저장된 건 영원히 남아서 이제 저장된다라는 개념은 DB에 남아있다, DB에 적힌다, 그 DB가 항상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젠카우가 자동으로 지어줘요. 이제 원래 창고 짓기가 이제 백엔드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 SQL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막 자격증 엄청 몇 년을 공부해서 막 따시고, 이제 백엔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것만 하려고 주구장창 몇 년을 공부해서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젠카우가 가볍게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브 코더들이 코딩을 몰라도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젠카우나 뭐 다른 어플들이 대신 해주는 사이트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념을 자세히 모르고 저희가 할 줄 몰라도 AI가 다 해주는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드와 컴파일, 이제 번역하고 포장하기라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소스 코드는 사람이 읽는 레시피가 이제 AI가 작성을 해주고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컴파일을 하고 이제 빌드 포장하고 그래서 재료 번역본이랑 재료 묶어가지고 완성본으로 배포해주는 이제 디스트 폴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웹앱을 만들면 빌드 후에 배포까지 진행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앞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코덱스에 젠카오 링크만 딱 걸어주고 이 사이트에 내가 배포를 하고 싶어, 배포 진행해줘라고 하면은 대표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거기 그 프롬프트를 다 대시보드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대시보드에 넣어 놓으신 프롬프트를 AI가 자동으로 긁어옵니다.
자동으로 긁어와서 배포가 가능하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바로 빌드하고 이제 배포가 바로바로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진행하겠습니다. 개발 프로덕션, 이제 연습 주방과 진짜 가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간중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이랑 프로덕션 서버, 이 부분을 또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개발 환경은 저희 로컬에서 했던 거, 코덱스 웹을 까는 거는 제 컴퓨터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가게, 실제 손님들이 오는 서버겠죠. 아까 서버는 이제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가게에 오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원래 그 도메인이 필요했죠. 앱 URL 주소 이런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배포할 때 젠카우가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코덱스에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어플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덕션 서버를 젠카우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을 만들 때 앱 이름을 정하면은 젠카우에서 그 앱 이름을 사용해서 주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제 같이 개발하는 시간이 몇 주 뒤에 있을 텐데 그때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정석 순서를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개발해서 만들고 이제 저희도 개발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초반에는 1차로는 내 컴퓨터에서 그냥 마음껏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보기로 테스트를 하고 문제를 발견해서 고치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때 프로덕션 배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동시켜 놔가지고 저희가 고치면 젠카우에서 배포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됐을 때 소스 코드가 통째로 올라가나요? 라고 하면요. 이제 다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스 코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받는 건 주소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프론트가 있고 주방이 백엔드라고 했죠. 이제 백엔드 코드는 손님에게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가 식당으로 계속 개념을 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당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방 안에 되게 중요한 게 많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레시피에 알맞는 재료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백엔드가 장부도 있다 있잖아요. 그 장부가 만약에 어떤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보여지게 되면, 당연히 저희의 레시피나 저희의 비밀 문서 같은 걸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보안에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그 백엔드 코드는 주방 안에서만 관리가 되고, 이제 젠카우 서버에서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보여지는 건 프론트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엔드 코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스 코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프론트, 이제 저희가 레시피대로 만들었던 그 화면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깃이랑 깃허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면 세이브 파일과 코드 저장소인데요. 깃은 이제 게임 세이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코드의 버전을 기록해두고 언제든 그 시점으로 되돌리는 도구인데요. 어제 잘 되던 상태로 롤백이 가능한 이유예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웹앱이 계속 바뀌고 막 오늘은 잘 됐다가 내일은 또 안 되고 내일 모레는 또 되고 막 이러면은 저희 웹앱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불편하게 느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세서 계속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상태로 그 시점으로 계속 되돌려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는 코드 저장소. 이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구글 드라이브처럼
이제 그런 코드들을 계속 저장해 둘 수 있는 그런 백업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픈 소스는 이제 누구나 보고 쓰라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문화입니다. 이제 세상에 좋은 도구들이 대부분 오픈 소스로 이렇게 있죠. 이제 오픈 소스가 이렇게 개발자들한테도 있는데 디자이너들한테도 본인들이 만들어둔 디자인 같은 거를 이렇게 무료로 뿌리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오픈 소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개발자들만의 그냥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무료로 서로 나눠주는 그런 문화를 오픈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그.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버그가 왜 버그가 됐냐면은,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화면 틈으로 작은 벌레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벌레가 들어가면 코드 오류가 생겼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버그를 버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기고, 에러 메시지는 통증 신호인데, 이제 컴퓨터가 나 어디가 아파, 뭐 어떻게 해줘라고 알려주는 신호고요. 디버깅은 이제 치료해주는 거예요. 이제 버그를 이렇게 빼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식 디버깅은 에러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이 에러를 고쳐줘라고 하면은 그때는 AI가 의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면 저희가 코딩을 모르는데 여기 버그 신호가 났다고 해도 뭐가 버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리 보기 화면에서 코드를 볼 수 있는 화면 전환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빨간색으로 뜨는 것들은 다 버그예요. 그러면 AI한테 그냥 버그를 스스로 검토해서 그 검토한 내용 중에 버그가 있는 부분을 너가 알아서 수정해줘라고 해도 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코딩을 몰라도 웹앱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AI가 어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의사의 역할도 해주고 이제 진단까지 다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GPT랑 젠카우랑 뭐 코덱스 이거 다 하려면은 GPT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계정이 사실 구글 계정만 있어도 구글로 로그인하기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 이상 요금제로 하면은 넉넉하게 사용 가능한데 무료 계정으로 하면은 이제 제한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코덱스를 설치하고 GPT로 로그인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가입, 그 가입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젠카우 계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오픈 베타 크레딧을 이제 제가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혜택 있어요? 네,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료 사용. 네, 제가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카우 여기 이제 젠카우 컴도 있고 앱도 있고 클럽도 있고 그러는데 젠카우 앱이라고 하는데 대시보드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표님이 친절하게 프롬프트 가능하게 다 작성해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젠카우 앱이라는 그 링크만 갖고 코덱스한테 입력해서 배포해줘 하면은 바로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젠카우 계정만 만드시고 GPT 계정 로그인 코덱스에다 하시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바로 웹앱이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맥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윈도우를 쓰고 있어서 윈도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 오픈AI 컴하고 코덱스. 근데 그냥 그 구글에 코덱스라고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리고 다운로드 for 윈도우스가 있고 이제 맥용이 따로따로 있어요. 링크가.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받은 설치 파일 실행하시고 이제 다른 거 다 설치하면은 화면에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종료 누르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설치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창이 뜨면은
이제 공식 앱이라 안전하니까 그냥 이제 실행 가능하게 해주시고 이제 코덱스 앱을 열면 이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맥용은 이제 제가 컴퓨터가 하나 더 있어서 맥도 한번 해봤는데 맥은 좀 더 간단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냥 맥 OS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코덱스 아이콘으로 떠요. 맥은 그거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그냥 기다리시면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만 좀 그 권한만 좀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맥은 이제 아이콘 뜨면 더블 클릭하는 것만 하시면 바로 설치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치도 저희가 도와주나요?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거를 따로 그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이제 마지막에 설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로그인하는 거 이거 모두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적어왔어요. 네, 챗GPT로 계속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때 브라우저에서 열려요. 그러면은 구글로 로그인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쓰시던 계정이 있으면 그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구글은 누구나 이제 로그인 계정이 다 있으니까 구글로 로그인하면 다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덱스 연결에 동의를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코덱스랑 GPT랑 연결하는 걸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그때 진행을 하시고 이제 앱으로 돌아오기 안내가 뜨면 그때 코덱스 앱으로 복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젠카우 가입하기. 젠카우컴 들어가서 가입하기 하시면은 이제 그 초대 코드 없이도 무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베타 기간이라 누구나 바로 베타 크레딧 혜택을 제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 학생들한테도 슈퍼베이스도 좋긴 좋은데 뭔가 무료로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젠카오 제가 좀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젠카오가 다른 백엔드들보다 간단하게 그냥 로그인만 하고 회원 가입만 해두면은 이제 간단하게 바로바로 배포가 가능하고 제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시보드로 저희가 크레딧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들이 배포가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를 해야 돼요.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만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로컬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로컬에는 코덱스나 뭐 클로드나 뭐 다른 모든 AI들이 이렇게 웹앱을 제작할 때 정해진 폴더를 스스로 만들긴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정한 그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 코덱스 폴더 안에서 이제 어플 웹앱 제작할 때 바로바로 거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코덱스로 할 때 기준은 코덱스 폴더 안에 마이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될 거예요. 보통 웹앱을 만드시면. 그때 이제 마이 앱 안에다가 코덱스가 이제 스스로 그 이제 코드들이나 그런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다 거기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 중에서도 프론트엔드 부분만 배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로컬 파일들이 사라지면 저희 어플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폴더 만들기는 되게 되게 중요하고요. 앱에서 프로젝트 여는 거는 이제 그냥 새 프로젝트 열기, 뭐 오픈 프로젝트라고 상단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냥 GPT 하는 것처럼 그냥 GPT도 새 채팅 열기 이런 게 있잖아요. 새 채팅하기 이런 것처럼 새 프로젝트 열기 클릭해서 방금 만든 뭐 그런 마이 앱 폴더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로컬에서 작업하는 거 확인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입력창 아래 로컬에서 작업이 표시가 되면 준비가 완료된 거고요. 이제 처음에는 기본 권한 그대로가 좋습니다.
이제 다른 걸 만지게 되면 기본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이곳저곳에다 퍼뜨려가지고 막 하시면은 너무 복잡해지고 그 로컬 파일들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배포하는 단계에서 그 AI가 API를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작업이 좀 꼬이고 갑자기 에러가 뜨고 이럴 수도 있어서 그냥 코덱스가 시키는 그 순서대로 그냥 계속 엔터나 1번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랑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폴더 이름은 영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글이랑 공백이 있으면은 이제 코덱스나 그 클로드나 다 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한글로 한 번씩 더 번역을 해야 돼요. 파일을 한글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코덱스가 그걸 찾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겠죠. 저희의 언어를 한 번 더 번역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글로 만들어도 보통 문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오류의 원인이 대부분 한글 파일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냥 처음부터 영문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폴더는 이제 비워두면 됩니다. 안 될 때. 이제 코덱스가 새 파일을 만드는 공간이 돼서 이제 그것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파일 안에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파일은 빈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이 한 줄, 첫 바이브 코딩인데요. 이제 바이트랑 리액트랑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와 젠카오 이제 기준으로 앱을 만들고 빌드 후 배포까지 진행해 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앞에 뭐 기획서나 기능 명세서나 이런 거를 더 넣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게 되는데 이제 쭉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배포까지 진행해라고 하면 바로 배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프롬프트를 나눠 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여기 제일 화면 아래 보시면은 미니 PRD랑 기능 명세서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해봤을 텐데 이제 PRD랑 기능 명세서는 웹앱을 만들 때 실제로 제가 이제 토스랑 당근 네이버 다니시는 분들한테 어플 만드는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도 PLD 기능 명세서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 무조건 PLD 기능 명세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위에 작성해드린 프롬프트대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젠카우에서 간편하게 배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PRD 기능 명세서 하는 거는 아마 저희 나중에 이제 강의 순서도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좀 뒤에 있어서 나중에 또 이거 있을 때 참여하시면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일하는 동안 저희가 할 일은 너무 간단해요. 승인하기. 제가 아까 전에 엔터나 1번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코덱스는, 클로드는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코덱스는 1번이 네라고 적혀 있고, 2번이 네, 그리고 다시는 이 질문 안 받기, 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승인하는 거를 엔터나 1번이나 2번 누르셔서 계속 승인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되는 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있거나 스스로 뭔가 이상한 걸 만들면 코덱스한테 다시 스스로 검토하라는 프롬프트만 넣으면 알아서 검토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승인할 때마다 뭘 읽지 않고 그냥 계속 엔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젠카우로 로그인하는 거는 아까 전에 앞서 말했듯이 젠카우로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 번 해야지 무조건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하셔야 되고 이제 기다리는 거. 이제 바이브 코딩의 가장 장점이 그냥 AI 시켜놓고 저희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웹앱 만들 때 이제 시켜놓고 그냥 집 청소할 때도 있고 시켜놓고 뭐 영상 편집할 때도 있고 시켜놓고 다른 그냥 일기 쓸 때도 있고, 그냥 다른 제가 원하는 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만 잘 하시면은 이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듯이 코덱스는 1번이랑 2번이 있다 했잖아요. 2번이 다시 안 물어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맨 처음에 웹앱을 만들 때는 막 코덱스도 이제 이 사용자가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나 이거 승인해줘. 나 이거 해도 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냥 제가 굳이 안 읽어도 나중에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저는 다 2번을 눌러놔요. 그냥 무조건 다 2번 눌러서 다시 물어보지 말라고 하고 다음번에 같은 일을 반복 작업하거나 다음번에 똑같은 걸 시켰을 때 안 물어보게 했으니까 제가 더 긴 시간 동안 이 AI한테 붙잡히지 않고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저는 2번을 누르라고 권장드리는데 근데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뭔가 버그가 생기거나 에러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는 거를 다시 작업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꼼꼼히 읽고 1번 누르고 아니면은 뭐 삭제 요청하는 걸로 꼼꼼하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매번 그걸 읽어서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2번을 누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물 좀 한 입만 마실게요.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주소를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미리 보기는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배포 URL은 네, 네. 이제 배포 URL 이렇게 해서 프로덕션 서버가 되는 거고 이제 친구에게 이때부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뭐 웹앱 어떻게 만들었어?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URL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젠카우가 열어놨으니까 그거를 친구한테 간단하게 보여줄 때도 실행하기 너무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PPT에 잘못 적어놨는데 앱 이름에 젠카우 데, DEV가 아니고 앱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도 이제 제가 계속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채팅에 제가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젠카 오피셜이라고 하는 분이 앱이라고 적어두셨네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GPT 말고 제미나이로도 되나요? 제미나이. 아, 여기 답변 해주신 거구나. 근데 제미나이가 웹으로 깔 수 없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개념이 달라서 그게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했듯이 안 될 때는 그냥 이 에러 고쳐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습하거나 오늘 지금 제 화면 보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프롬프트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앱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대괄호 쳐져 있는 부분만 주제를 바꾸면 이제 그 주제에 맞게 AI가 스스로 기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분용 프롬프트 이렇게 계속 어떤 앱을 만들든 이 뒤에 거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쓸 수 있게 제가 채팅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 바꿀 때랑 모바일 대응할 때랑 그리고 진행 확인, 기능 추가, 에러 해결, 다시 배포 하는 프롬프트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디자인 용어를 제가 지정을 해줘요. 이제 저장 버튼은 초록색으로, 뭐 모서리는 둥글게 바꿔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서리가 둥글다라는 개념도 얼만큼 둥근지를 AI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둥근 걸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뭔가 그 세세한 작업을 하기까지는 디자인 용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거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 요즘 웹 디자인 시장에서 트렌드가 뉴 모피즘이랑 그리고 글래스 모피즘이라는 디자인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뉴 모피즘이든 글래스 모피즘이든 모두 모서리가 둥급니다. 근데 뉴 모피즘은 지금 가장 가깝게 돼 있는 게 토스? 토스도 막 그렇게까지 뉴모피즘은 아닌데 뭔가 그나마 비슷한 것 같고요. 글래스 모피즘으로 대표 디자인은 애플 디자인입니다. 애플의 그 휴대폰 자체의 UI를 보면 이렇게 투명하고 블러 처리되고 뒤에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어플이 약간 비치잖아요. 서로 이렇게 UI들이 그런 것들을 글래스 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 글래스라는 거는 유리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유리처럼 비치는 디자인이다 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 용어를 아실 때 나오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더 세세하게 디자인하는 것들을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추가하는 거. 이제 로그인 기능 추가해줘. 로그인 한 사람만 글 쓸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면은 로그인 기능도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어떤 코드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으면, 이제 일정한 코드가 있는 사람들만 매번 같은 방식으로 로그인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추가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명령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모바일 대응은 이제 휴대폰 화면에서도 예쁘게 보이게 정리해줘라고 해도 좋지만,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디자인 용어가 또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이 뭐냐? 이제 오토가 자동으로 그냥 저희가 일일이 다 값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휴대폰만 봐도 삼성 갤럭시 버전이 엄청 많은데 휴대폰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휴대폰이라고 해도 화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면은 그때 모바일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웹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에러 해결해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에러 부분은 빨간색으로 뜨는데 그런 것들을 에러 해결해줘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에러 해결이 되고요. 이제 진행 확인 하는 거는 지금까지 뭘 만들었는지 쉽게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만든 내용이 이러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거기서 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확인을 중간중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배포할 때도 이제 빌드 다시 한 게 쭉 있을 거예요. 만들고 친구들한테 공유하다 보면, 우리 이런 기능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니면 이제 이런 기능은 좀 빼는 거 어때? 이렇게 하면 계속 수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배포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그때도 이제 그냥 똑같이 AI로 빌드하고 배포할 때도 젠카우로 이제 다시 배포하는 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문칙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한 번에 여러 개를 보내면은 오래 걸리고 더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에러는 원문 그대로 이 에러 고쳐줘 하고 에러 메시지를 붙여넣기 하는 거. 이게 원문 그대로라는 게 붙여넣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AI에게 주는 문서가 왜 필요할까? 이제 아까 전에 PLD랑 기능명세서가 있으면 좋다. 그리고 실제 대기업에서도 어플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왜 필요하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봤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 그런 요청들 있잖아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촌스러우면서도 고급지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어려운 주문이잖아요. 인간이 들어도 되게 어려운 주문인데 AI한테 뭐 촌스러우면서도 고급진
고급지게 해줘라고 해도 일단 못 알아듣고요. 고급지게 해줘라고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고급짐이랑 AI가 생각하는 고급짐은 또 달라요. 이게 막 고급지다고 해서 금색을 다 넣고 해주거든요, AI도. 근데 금색만 있다고 고급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AI한테 내가 느끼는 그 느낌대로 막 이렇게 정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느낌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메모 앱 만들어줘 보다는 이제 기능 화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이제 메모 앱도 메모도 이제 종이 메모가 있고 저희가 이제 종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메모 어플도 있고 그냥 기본 메모 어플처럼 이렇게 타이핑해서 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모 앱도 엄청 다양한데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제 원하는 것과 다를 때는 당연히 수정 반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들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보다는 이제 이런 PRD 기능 명세서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팀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문서 같이 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PRD는 제품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왜 무엇을 만드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건지, 타깃, 목표,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기획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능 명세서는 말 그대로 기능을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이 정확히 뭘 하고 어떤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고요.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AI한테 제한을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뭘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해도 돼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저희가 원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PRD로 방향을 잡고 기능 명세서로 상세하게 적고 이제 프롬프트에 붙이면 AI가 추측 없이 훨씬 정확한 기능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프롬프트 이것도 저희가 복사해서 쓸 수 있게 또 드릴 거예요. 이제 앞에서 PRD 기능 명세서 계속 좋다고 말했는데 이제 오늘 미니 버전이라도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이것만 있어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 놓은 건데요. 이제 문제. 읽는 책을 자꾸 잃어버린다. 책 읽는 우리 가족 10초 만에 기록하고 다시 찾기. 뭐 이런 식으로 PRD가 작성이 되고 기능 명세서, 뭐 우리 집 독서 기록장. 그 제목 적고 뭐 이런 거 쭉 있죠. 이런 것들 기능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대로 그대로 만들어줘요. 어플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법의 한 줄이라고 해가지고 이 PRD와 명세서로 앱을 만들어줘. 프론트엔드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 바이트랑 리액트랑 이렇게 같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프롬프트를. 그래서 이 PRD랑 명세서랑 그리고 앞에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던 그 프롬프트랑 같이 했을 때 더 완성도 있는 어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히면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이 안 돼요 하면은 무료 계정은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앱을 껐다가 다시 키거나 플러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AI가 멈춘 것 같다. 이제 멈추면 그 어디까지 됐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몇 분은 정상 작업이고요. 뭔가 얘가 몇 분 작업인데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면 그냥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됐어? 그리고 이어서 진행해줘라고 하면은 본인이 멈췄던 부분에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에러가 뜬다. 이거 그냥 에러 뜨는 거 너무 당연해요. 이거 진짜 실제로 코딩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렇게 쭉 작성하다가 어떤 코드 하나 때문에 에러가 어디에서 갑자기 확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또 다시 반복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AI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에러 고쳐줘라고 하면은 다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보통은 필요한 설치 방법을 안내해달라고 하거나 다른 AI를 켜가지고 이제 설치를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Node.js 이제 오늘 1번 해주신 분들이 그 채팅 보내주신 분들이 절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이 개념까지 넘어가면 뭐 CLI, Node.js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초만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강의 오시게 되면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뭐가 안 된다라고 뜨면은 그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제 저희 채팅으로 보내주시던가 화면 캡처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저희 그냥 기본적인 이제 AI 채팅만 해도 마음에 안 들게 나올 때 많잖아요. AI가 저랑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했을 때가 더 잘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시키면은 인간인 저희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잘못 만들거나 뭐 섞으면 안 되는 걸 섞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이제 상사인 입장에서 이제 밑에 하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을 수도 있고 이제 상사분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인간이든 AI든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계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을 안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나오는 질문들이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플러스 하시면 돈이 당연히 들고요. 젠카우는 지금 무료 크레딧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무료 버전으로 코덱스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량이 금방 막힐 수 있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나도 몰라도 되나요? 저희 이제 앞에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하나도 몰라도 되는지 아시죠? 제가 앞에서 그냥 한글로 입력만 하면은 AI가 의사도 되고 진단도 알아서 해주고 에러 난 것도 다 고쳐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코딩 정말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말해도 되나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파일명만 영문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못 들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하면 파일명을 왜 영어로 해야 되냐면 파일명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때 번역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 값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낮은데 괜찮나요? 이제 저희가 터미널이랑 뭐 CLI 이런 거 다 안 하고 정말 코덱스 앱 하나로 젠카오에 서버 올려서 배포하는 거를 지금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코덱스 앱은 이제 돌아갈 정도만 된다면 컴퓨터 사양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무거운 작업은 AI 쪽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그 로컬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이제 그건 안 되겠지만 웬만한 사무용 노트북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질문 같은 거 더 나중에 받을 건데, 이제 만든 거 팔아도 되냐 했을 때, 이제 젠카오 그 앱에서 만든 거를 팔아도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아직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되나요? 아, 됩니다. 만든 어플을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무료 버전인데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거 파셔도 되고요.
만들다가 완전히 망치면 다시 하시면 되고, 인터넷에 올라간 앱을 지우고 싶으시면 이제 앱 관리 들어가서 관리 중지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넣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프론트는 전부 다 볼 수 있게 지금 배포 서버를 열어둔 거예요. 이제 가게 차리면은 오픈하잖아요. 여기 다 오세요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프론트 공간인데 거기에 개인정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백엔드도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오늘 교환이랑 프롬프트 더 보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도, 내일은 같은 강의로 되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주제, 그리고 실행 실습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매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시간표 나눠드릴 건가요? 아, 메일로 다 공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메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것만 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젠카우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플로 대표 최현배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합격하신 분도 있고, 아니, 여기 그냥 일반 참석하신 분도 있고, 네, 모두의 창업 합격하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진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만드는 걸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여기 미녀 강사분을 이제 활용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채팅방에 이제 설문조사와 그 1대1 무료 클리닉 수요조사를 제가 요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피드백도 좀 주시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을 들으셔도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 과정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앞에 설치하고 셋업하고 이제 앱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단계까지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고자 하니까 그, 그 수요가 있으신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어, 자료는 저희가 클럽으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저 강사님 화면. 네,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 쪽에 뭐 지금 다른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기나 가이드, 뭐 버그, 기능 요청, 그리고 쇼케이스 만들어 놓은 이제 앱들도 올려져 있고요. 한번 다른 분들이 만드신 것도 구경하셔도 좋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강의안도 저희 커뮤니티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요. 네, 계속. 네,